제가 38년간을 교사 및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8일자로 퇴직을 했고요. 현재 퇴직과 동시에 글로벌 마린 컨설턴트를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창업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 로고와 회사 로고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공지해 주신 바와 같이 글로벌 로지스틱스와 북극 항로의 미래. 근데 이게 제가 상당히 연구한 부분하고 상당히 일치해가지고 좀 빠르게 이걸 갖다 편집할 수 있었고, 특히 북극 항로 같은 경우에는 경남과 경남에 돼 있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요청에 의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요. 다 설명하셨는데, 제가 이제 해양수산부 위원장을 마지막에 이제 위원장을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항만 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정책 기획자들하고 많이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많은 폭넓은 자료와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됐고, 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가 주요 논문들은 항만 물류입니다. 항만 물류고 크게 좀 보면은 산업적인 그런 보면은 해운 항만 물류 이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논문을 썼던 것은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 포출안이나 씨뿔로 통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많이 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통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현상을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진단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 제시를 하고 하는 게 대부분 제 논문입니다. 이게 보면은 오늘 보면 이게 이제 AI하고 같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AI 쪽에 상당 부분을 좀 연구를 하고 있고, 퇴직하기 한 5년 전부터 해가지고 AI 쪽으로 AI 빅데이터를 학습을 통해 가지고 선박의 최적 항로를 갖다 선정한다거나 이런 쪽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회사가 글로벌 마린 컨설턴트인데, 이 창업을 하게 된 것은 뭐냐면은 배의 빅데이터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이제 서베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AI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 자료를 통해 가지고 AI가 분석을 합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전문가 팀이 모여 가지고 이게 맞는지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선박의 안전과 운항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제 회사의 기본 비즈니스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물류를 했기 때문에 창고 같은 경우에 아주 사람이 없는 자동화 창고가 되어 있는가 반면에, 아직도 보면은 수산물 센터라는 인데에 가서 보면은 상당히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간, 아직도 타이핑을 해가지고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쪽이 있는데, 이것도 100%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이 서류를 만들고, 사람이 예를 들어 10사람이 필요한데 현재는 한 두 사람이면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런 방향이고, 제가 논문을 꽤 썼는데, 대학에 있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논문 가지고 이제 교수가 되고, 논문에 의해서 교수가 되고, 또 논문에 의해서 교수 업적 평가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논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집필도 제가 꽤 많이 했습니다. 제가 프로파일을 좀 작성하다 보니까 업적 평가하고 할 때
이 제가 주를 이루는 이 외에도 뭐 상당한 논문을 썼더라고요. 한 60만, 한 7, 8권 정도 썼더라고요. 논문을 많이 쓰면은 사실은 그 돈이 안 됩니다. 그 기간에 그 프로젝트를 해야만이 돈이 되지, 논문 쓰면 절대 돈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돈이 됐던 게 이게 돈이 됐어요. 이 책이 돈이 됐어요. 이 5판 개정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것은 뭐냐면은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관에 해양경찰에 있는 공기관에 시험 치려면 이걸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효자였고 나머지는 다 이 불효였습니다. 요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문답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선물로 주려고 하고 있고, 저게 이제 제가 블루 레벨 양주도 갖고 오고 와인도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테팔 저도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내가 문제를 내시면 답을 잘 맞추게 되면 저걸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1급 심리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데 혹시 저건 학생들 가르치면서 학생들 저게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학생들이 이제 실습을 가게 되면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어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선원들이나 나이 들은 선원한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욕도 듣기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상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급 상담, 1급 상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게 없으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걸 받게 되었고, 1급 악인사는 이제 선장입니다. 선장. 어느 배 톤수와 관계없이 어느 배든 다 선장할 수 있는 그런 서트입니다. 예. 됐습니까? 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선장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1항사까지 했습니다. 선박하시면은, 선장하시면은 교수보다 좀 더 낫지 않습니까? 훨씬 낫죠. 제가 이제 이 사연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결혼을,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대학 졸업과 동시에 배 1년 타고 오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여자친구들이 한 7, 80%가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배 2년 타고 내리니까 한두 명밖에 안 남아요. 그것도 쭉대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제가 이제 29살 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사실 이제 아기 놓고 다시 배를 타려고 그랬어요. 저는 배가 선장이 되는 게 목표였는데, 선장이 되고 파이로트를 한번 돼보자 목표였는데, 제가 이제 배를 타려고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제 라이센스를 갖다 어디 숨기놔가지고 제가 배를 못 타게 됐습니다. 예. 그래도 탈 수는 있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사 과정까지 공부하게 된 것은 제가 책을 그 전에 꽤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이게 뇌인별류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박사학위를 좀 늦게 했거든요. 제가 박사학위를 하고 그 당시는 교수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나이가 40대 이후 되면 거의 교수를 안 받아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를 한 7, 8 정도, 48세 박사학위를 마쳤는데,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가인권위에서 나이 많은 분들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래야 그 점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께 감사를 드려야죠.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셨잖아요. 그죠? 저도 이게 한 번씩 끄뻑끄뻑합니다. 오늘도 핸드폰을 집에다 놔두고 오는 바람에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참 우리가 상황인식이란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키를 갖다가 냉장고에 둔다거나,
뭐 저도 이사를 하고 나서 그 세탁기 이 컨트롤을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컨트롤러가 없어가지고 또 다시 사러 가가지고 간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런 인식에서 이제 이게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좀 이렇게 이제 주의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멈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는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황 인식이라는데, 상황 인식의 예로서 얼마 전에 중동전에서 한 보름 전에 쿠웨이트의 그 방공 레이더가 그 미국 F-30 뭡니까? 추락이 됐잖아요. 그거 다 상황 인식의 문제죠. 왜냐하면은 아군에 대한 이게 그 식별이 있거든요. 아군에 대한 식별이 있는데 그걸 안 보고 엉뚱한 걸 봐가지고 이게 그 레이더에 의해서 그 방부후에서 객추되듯이 그런 분들도 상인식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이런 나이가 들다 보면 상인식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그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요 높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요 밑에 있는 폭과 위에 있는 높이와 크기가 어떻게 좀 같게 보이는가요? 길게 보이는가요? 길게 보이죠. 예, 그 높이가 길게 보이는 것 같죠? 네. 실질적으로. 요것도 이렇게 보이죠? 오른쪽도.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보는 것과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면은 뭐냐, 팩트를 확인하자. 팩트를 확인하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보면 이상한 유튜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해놓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오늘 제가 하는 이 강의도 제가 이때까지 그 강의 자료를 쭉 모아가지고 편집해가지고 한 내용이지만은 제가 보는 시각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하고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차이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보면 차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봤을 때 그게 잘못 전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들수록 어떻게 한다?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고 팩트를 확인하고 전달하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